바로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안 되면 일주일 뒤에 딱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25%. 이미 일본이 먼저 협상을 타결했고요. 우리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직전에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라고 해서 일정을 빨리 잡자 다시 하고 그쪽에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걔는 언제쯤 연락이 오죠? 좀 안 됐어요. 연락받은 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네네. 일단 이제 철수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따로 안 바뀌었어요? 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일단 우리 경제부총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거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트럼프의 최측근, 이거 관세 협상 앞두고 얼른 가서 이제 일본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랴부랴 해야 되는데 본인이 긴급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메일로 딱 출국 90분 전에 못 만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협상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우리 2+2 우리는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출국을 앞두고 이 일정이 생겼다. 예. 물론 뭐 돌발적인 상황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인과 동시에 저는 협상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 문제를 지금 총괄한 사람이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단 미국과 일본과는 협상을 타결을 했고, 그다음 EU와 지금 타결을 곧 임박기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EU와 일본이 비슷한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워낙 흑자국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아마 지금 협상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과 협상을 보면 일본 대표도 불러놨다가 안 만나줘요. 한 이틀 동안. 계속 기다리겠다가 갑자기 만나서 그렇죠. 또 만나는 현장에서 투자 금액을 갖다가 갑자기 뭐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서 1%씩 지금 살라미 지금 협상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일단 이 자동차를 지키고 대신 쌀 시장을 개방해주는 그런 효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물론 그 수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의 지금 사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과연 협상의 카드는 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이 행정부의 지금 협상 전략에 자칫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조야의 모든 이걸 활용을 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서 저렇게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DC 댈러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메일로 베센트 장관이 긴급 일정, 본인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외국의 결례죠. 뭐 강대국이고 뭐고 떠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장윤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인가요? G8 정상회의 가서. 물론 뭐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 국면까지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거 기욱하고 못 만났고 뭐 전승절을 뭐 중국이 했냐 마냐.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의 균열보다는 워낙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초식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홀대 논란,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를테면 일본에 대해서도 협상이 순항하고 계속 하던 와중에도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사실 외교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최근에도 필리핀이 협상을 완료지었는데 필리핀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본인의 병풍처럼 세워놓고 사실상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필리핀 기자들이 대단히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하면은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사자를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동맹이란 거 한국도 미국도 당연히 연결지어서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라는 이유로 경제를 상당히 우회하면서 흑자를 내는 상대국들, 그것이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이례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이런 이례적인 취소 통보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imple tariff for some of the countries. There's so many countries you can't negotiate deals with everyone. So we'll have a straight, simple tariff of anywhere between 15 and 50. 미국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경쟁 관계인 일본은 이미 23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협상 대표 장관은 무려 8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벌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 정상회담조차 없었고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선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협상 온도와 속도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일본은 어쨌든 관세 10% 깎았고 대신 이제 자동차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지금 중차대한 위기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도 같으십니까? 일단은 장 변호사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무례한 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예.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존심 세우다가 뭐 일본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자동차만 해도 일본 15% 관세인데 우리나라 25%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차를 얼마나 팔 수 있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한미 정상회담커녕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 가 있는 안보실장이 국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도 관세지만 10월 31일에 뭐가 있느냐? 에이펙이 있잖아요. 예. 딱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남았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돌파구를 대통령이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지면 가장 큰 곤경을 만날 사람 역시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일본 이상의, 일본은 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그 깜짝 협상 타결을 넘어서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비행기 타기 직전에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4박 5일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강요들이 워싱턴에 가서 분야별 해당 세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제가 한미 관계의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한 거고요. 저는 가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등을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만났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물어보기로는 이게 갔는데 직접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 통화로요. 뭐 그거는 만약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뭐 유선이든 직접 만나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이유에서 예컨대 뭐 일부러 미국의 관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가능한 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계속 피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유선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만나서 유성락 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말은 어느 정도 협상에 타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일으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뭐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는데 일단 밑에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만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어떻게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미국에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일본처럼 예를 들면 쌀 시장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 또는 어느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컨대 지금 알래스카의 그 LNG 사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 가장 실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위성락 이제 실장이 총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만나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지켜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또 어느 정도의 협상의 밑그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최재봉 교수 말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공교로운 거 아니겠어요?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직접 갔는데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이 면담 직전에 대통령 긴급 초출해서 못 만났고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거절했다는 건 오보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 공항 가기 직전에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메일로 못 만나게 통보를 받았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식 우리 관세 협상 길들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게 한미 동맹의 여러 균열 요소로까지 번지면 안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3위 2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현실과 세상을 모르고 한쪽 눈을 감은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예. 고기가 아니라 저거 불판 닦기 아닌가. 그 울릉도 비계 삼겹살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좋은 정치가 막말 정치인가. 양문석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판 이렇게 하셨어요. 사과가 아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장난하지 마라. 사퇴하는 게 사과다. 마찬가지 댓글.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